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이 비행기가 템파에서 중국, 호주 또는 다른 곳으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무슨 일이죠? 글쎄,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일종의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이며 초음속 재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을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늘로 수직으로 쏘아 올리세요. 다음 비행기가 제트 연료가 아닌 전기로 날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시끄러운 엔진도 없고 유해한 배기가스도 없는 부드러운 전력에 잉잉거림만이 하늘을 가로질러 당신을 실어 나릅니다. 이는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 전기 비행기 발표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과 같은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들은 업계에서 격렬한 변화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획기적인 발표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비행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잉과 같은 기업들이 이 길을 맞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항공의 미래가 실제로 온 것일까요? 알아봅시다. 테슬라 비행기의 비전은 한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와 우주 여행 등 다양한 산업을 혁신해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머스크가 테슬라 비행기에 대해 언급할 때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더욱 깨끗하고 조용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여행을 혁신해보세요. 테슬라 비행기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업용 항공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인가요? 이것을 고려해보세요. 비행기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제트 엔진은 환경에 해롭고 심각하게 비효율적입니다. 대조적으로 전기 추진은 최대 90%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비행 비용이 낮고 오염이 적으며 승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머스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과 전기 모터,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머스크 자신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전량 전기 배터리로 작동되는 비행기를 타게 될지도 모릅니다. 테슬라 비행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전기 비행기의 원리는 매력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전통적인 항공기는 엔진 작동을 위해 제트 연료의 연소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테슬라 비행기는 고용량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비행기의 날개에는 여러 개의 전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각각이 기존의 대형 제트 엔진보다 작고 조용합니다. 이 엔진은 동체나 날개에 장착된 배터리팩에서 전력을 끌어옵니다. 제트 엔진과 달리 전기 모터는 움직이는 부품이 적어 마모가 덜하고 유지 관리 비용이 낮으며 성능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무겁습니다. 테슬라 비행기가 실현 가능하려면 배터리 기술이 약 400W시 키큐브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혁신은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더 빠른 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4680 배터리 셀과 같은 혁신을 통해 이 기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비행기가 향후 10년 안에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배터리 기술이 현재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3장. 보잉이 걱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보잉은 오랫동안 항공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 지배력은 파괴에 대한 면역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동차 대기업들에게 물어보세요. 테슬라가 항공시장에 진출하면 보잉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보잉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제트 엔진과
연료 기반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갑자기 전기 항공으로 전환하려면 제조 공정과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보잉은 지속 가능한 연료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탐구하고 있지만 전기 추진 분야에서는 테슬라의 혁신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테슬라는 민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확립된 프로세스와 레거시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더 빠르게 혁신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잉은 대규모 투자와 구조 조정 없이는 방향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깨끗한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테슬라가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기 비행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잉은 극복하기 어려운 추격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장 사례 연구 자동차 병행. 잠시 자동차 산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틈새 시장으로 여겨졌습니다. 포드와 GM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 구동 차량으로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내연 기관을 개선하고 화석 연료 기반 운송을 위해 설계된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100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래 지향적인 개념처럼 보였지만 제한된 주행거리, 높은 비용,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테슬라가 등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선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기 자동차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S는 전기 자동차가 느리거나 실용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깨뜨렸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가속력, 기존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통해 전기 자동차 EV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차량뿐만 아니라 혁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충전 인프라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EV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렴한 마델 3부터 강력한 택사비 마델 X와 효율적인 마델 Y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자동 조종 장치 같은 고급 운전자 지원 기능을 개발하고 차량이 공장을 떠난 후에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전기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테슬라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포드, GM, 폭스바겐 및 기타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의 차량을 전기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상당한 선두 점유율은 이 거대 기업들이 여전히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V 제품이 완전히 시장에 확장될 즈음이면 테슬라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이나 배터리 효율성 향상과 같은 혁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현재 제트 엔진과 대형 항공기에 대한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업용 항공 여행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전기 비행기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다면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비에이션 및 라이트 일렉트릭과 같은 신생 기업들은 이미 배출량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기 항공 기술이 전기 자동차처럼 발전한다면 보잉과 에어버스는 포드와 GM과 유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도로에서든 하늘에서든 차세대 운송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테슬라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파괴적인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며 안주하는 것은 가장 확고한 리더들조차도 경쟁에서 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5장. 미국과 그 외 지역의 전기 항공 비교. 이 혁신은 글로벌 트렌드와 어떻게 비교됩니까? 미국과 국제적으로 전기 항공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이트 일렉트릭 및 앰피어와 같은 회사들이 이미 전기 항공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일렉트릭은 단거리 비행을 위해 설계된 186석 전기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단거리 노선을 위한 완전 전기 항공기 보유를 목표로 하는 이지제트과 같은 주요 항공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일렉트릭의 비전에는 완전 전기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존 제트 여객기를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앰피어는 이미 테스트 비행을 완료한 개조된 6인승 세스너 337 스카이매스터인 전기 EL에 중점을 둔 하이브리드 전기 항공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경계를 넓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테슬라가 요구하는 기술적 우수성, 확장성 또는 대중의 신뢰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에어버스가 하이브리드 전기 및 전기 항공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F1X 프로젝트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최근 보류되었지만 전기 추진 기술 발전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배 146제트기가 포함되었으며 4개의 엔진 중 하나가 전기 추진 타당성에 대한 귀중한 시험대 역할을 하는 2메가와트 전기 모터로 교체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수소 전기 추진력을 탐구하고 2035년까지 배출 제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대체 개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도 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에바이너 및 롤즈로이스와 같은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40년까지 국내 모든 단거리 항공편을 전기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전기 항공 분야의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ANA와 중국 COMAC의 올리펀에어에이즈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전기 개념을 탐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서방 국가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초점은 주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통해 도시 항공 이동성의 배출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전기 운송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전략에 맞춰 테슬라의 이 시장 진출 가능성은 전기 항공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 에너지 저장 및 전기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활용하여 전기 비행기를 위한 확장 가능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혁신과 간소화된 제조 공정,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에 대한 명성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전기 항공기의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최첨단 배터리 기술과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더 빠른 충전 기능이 결합되면 전기 항공기가 직면한 현재의 범위 및 중량 제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테슬라의 전기 항공 분야 진출은 글로벌 탈탄소화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항공 산업에 대한 증가하는 압력에 부합합니다. 글로벌 추세가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 여행을 강조함에 따라 테슬라의 강력한 진입은 미국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참여는 추가적인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업계의 다른 플레이어가
전기 항공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는 전기 추진 장치가 단거리 및 중거리 비행의 주류 솔루션이 되어 궁극적으로 더 깨끗한 하늘과 지속 가능한 항공여행의 미래에 기여하는 항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장 테슬러 비행기에 대한 과제와 해결책. 도전 없이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테슬러 비행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입니다.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자동차에 효율적이지만 비행기는 비행 물리학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비행기는 구조적 무게와 배터리 자체의 상당한 무게를 극복할 만큼 충분한 양력을 생성해야 합니다. 소모할수록 가벼워지는 기존 제트 연료와 달리 배터리는 충전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무게를 유지합니다. 도로용으로 설계된 에너지원이 어떻게 하늘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은 기술 진화가 실제로 이러한 제약을 무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고착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종종 그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공보다 더 무거운 비행이 한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사용 가능한 재료로 중력을 이겨냈다면 테슬라가 현재와 미래의 최첨단 기술로 에너지 밀도를 최적화할 수 없었을까요?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의 공항은 대용량 배터리팩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 항공 당국과의 신중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굉장합니다. 결국 사회는 전기 비행기를 수용하기 위해 항공여행의 전체 개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테슬라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을 때 테슬라는 정부나 전통 산업이 나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EV 도입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하고 개인 교통 환경을 재편했습니다. 공항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입증된 실적을 보면 그러한 움직임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애물을 넘어서 더 폭넓은 실존적 탐구가 있습니다. 사회로서 우리는 여행 방식뿐만 아니라 혁신과 환경적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다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기 비행기는 단순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와 하늘의 관계에 있어 철학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비행이 더 깨끗하고 조용하며 잠재적으로 더 지속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세계관과 글로벌 연결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기 비행을 수용하려면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드는 전기 항공 확산으로 인한 수요 급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행을 위한 움직임이 국가들에게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테슬라 비행기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기술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인프라적,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계에 맞서면서 감히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진정한 혁신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창조하려는 집단적 의지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진보란 무엇일까요? 7장에서는 테슬라 비행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테슬러 비행기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항공여행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수록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되고 더 많은 오염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대기질이 악화됩니다. 전기 비행기는 이러한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할 때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하늘의 흉터처럼 비행기 뒤에 따라다니는 비행운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래로 떨어지는 오염물질이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조용한 에너지만이 여러분을 대륙 전역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기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환경적 이점 외에도 전기 비행기의 채택은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초기 단계에서 채택한 항공사는 책임있는 혁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환경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대에 죄책감 없는 여행이라는 개념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혜택은 여행자나 항공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기 항공의 파급 효과는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항은 급유소 대신 충전 인프라를 수용하도록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항 근처의 도시는 공기가 더 깨끗해지고 소음 공해가 줄어들어 오랫동안 제트 엔진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진보가 더 이상 오염과 동의어가 아닌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미래로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여전히 에너지 밀도 문제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기 비행기가 화석연료 비행기의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 금속 채굴의 윤리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 지구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환경 피해를 옮기고 있는 것일까요? 더 깨끗한 내일을 추구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전기 비행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보와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드는 과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오염을 발전의 불가피한 대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해야 할까요? 환경을 이용하기보다는 환경을 개선하는 발전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더 깨끗한 하늘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렇게 할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테슬러 비행기는 기술적 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 집단적 가치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여행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 성실하고 환경의 요구에 더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에서 항공여행은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것이며 인간의 창의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미래일까요? 혁신이 마침내 보존과 일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란 머스크의 테슬러 비행기 발표는 단순히 새로운 항공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 깨끗하고 조용하며 효율적인 비행이 다가오고 있어 항공산업의 미래는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잉과 기타 전통적인 항공우주 대기업은 항상 한 발 앞선 기업을 따라잡으며 곧 자동차 산업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 비행기가 미래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디어가 아직 실현되기에는 너무 먼 걸까요?